만성 위식도 장질환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한방내과 전문의 노기환 원장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소화기 질환이 만성화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요즘 정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세요, 직접?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조금만 먹으면 체해버리고 또 답답해서 잠도 못 자고 또 좀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더부룩하고 또 복통으로 잠 못 이루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10대, 20대, 30대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성화돼 가고 있는 이 소화기 질환,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느 상황까지 생길 수 있게 되죠? 일단 방치가 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네. 나쁜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먹고 바로 자버린다든지 밤늦게 야식하고 폭식하고 또 내지는 술, 담배, 인스턴트 음식을 과하게 먹는다거나 또는 배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 과자, 커피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스트레스 받고 밤낮이 바뀌고 운동도 않고 이렇게 되면 소화가 안 되면서 만성 피로가 되게 되죠.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러면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찾습니다. 또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장병을 치료도 잘 낫지 않고 재발되니까 정기적인 검진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습관도 안 바꾸고 본인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걸 관리하지 않게 되면 여러 위장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같이 정상위는 뽀얗고 맑은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힘들어지면 위장 전방에 염증이 생기면서 빨갛게 염증 소견을 보이게 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행되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치료도 하지 않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고 하게 되면은 위장 점막에 반복적인 염증이 되면서 위장 점막이 얇아지고 점막 아래쪽은 혈관까지 보이는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방치하고 제로 고치지 않고 하게 되면 위장 점막에 장에 있는 상피세포가 보이는,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상피세포인데 그런 걸 장상피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반 정상적인 위보다 암이 발병될 확률이 적게는 7배, 심하면 20배까지 증가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다음 보면은 정상 식도입니다. 네네네. 정상 식도도 역시 뽀얗고 맑은 모습을 띠게 되죠. 네, 예쁘네요. 네, 네. 그런데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위 내용물이란 거는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되면 식도는 그 위산에 대해서 지켜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식도 협착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또 치료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같이 안 좋은 결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이제 여성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회사에 갈 때는 꼭 그 소화제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만성 질환 환자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사실 잘 낫지 않는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화기 질환을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위와 장에 있는 담 독소를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맛일 건데 우리가 나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거나 위경이 저하되면 체하게 됩니다. 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화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반복되게 되면 우리 위와 장에 소화가 안 된 담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 담 독소가 내시경으로 보이는 위 점막의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점막 안쪽에 이면 조직이 있어요. 이면 조직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혈관, 근육, 신경, 내분비, 면역세포 아주 많거든요. 네. 여기 담독소가 많게 되면 이 담독소가 스며들어서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조직의 변성이 오면서 굳어지고 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화되니까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네. 이거를 우리는 한방에서는 위와 장에 있는 담독소가 굳어지는 적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위장병이 잘 낫지 않고 재발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또 여기에 있는 위와 장 이면적인 있는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 전신질환을 유발시켜요.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착안하는 건 아니고요. 네. 황제내경이나 경학전서, 동의보감 같은 책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신질환에 대해서 보면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머리로 가면 두통, 호흡기로 가면 호흡기 질환, 심장으로 가는 심장질환 여러 질환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 담이라고 표현되는 병명들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도 담독소가 있어서 소화기 장애 있는 분들은 전신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네. 난 종합병원이에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위장질환과 전신질환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힘들지만 이 병에 있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72세 남자 환자신데요. 철도 공무원 하셨던 분이었어요. 술, 담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보시면 아주 바짝 말라 계십니다. 이분이 그 주증상이 소화가 안 되면서 목이 답답한 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고 또 힘들어하고 해서 너무 몸도 쇠약해져 버리고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셨던 환자시죠. 네네네. 이분이 받았던 진단명은 만성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등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환자분을 진단을 해보면 주증상이 명치 답답하고 목에 예민감 있고 연하고 올라온감 있고 같이 위하고 식도 쪽에 담독소가 있는 환자셨고요. 그 담독소가 전신으로 가서 피부, 두드러기, 소양증, 어지러움증, 심한 경우 수면장애까지 오는 그런 네. 상태셨는데 이분이 EAV 검사를 해봤더니 레온 초기에 수치가 전부 안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치료 기간도 상당 기간 소요됐던 환자신데 치료 후에 EAV도 좋아졌고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이 마지막까지도 괴롭혔던 증상들은 목이 매캐하다는 거였어요. 네. 뭐 끓이면 타는 냄새가 난다. 네네. 이런 걸 표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호전돼서 많이 좋아지신 모습입니다. 저분이 저 때보다 처음 왔을 때는 저보다 더 마른 상태였고 더 아주 우울한 상태로 오셨던 환자셨습니다. EAV라고 하셨는데 그 EAV가 어떤 거죠, 그러면요? EAV는 우리 몸의 전류 신호를 컴퓨터로 정밀 분석 진단하는 검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담에서 어떤 장기들이 손상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검사기라고 보이는데 환자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주세요. 정말 고맙게도 본인의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의사들이 판단하지만 의사도 이제 사람인지라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EAV란 검사를 통해서 담 독소에서 손상된 장기의 전류 신호를 정밀 분석해서 하는 검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사기는 뭐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등록되어 있는 정식 기계이고 네. 환자분들이 검진 받기도 어렵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면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EAV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환자가 와서 네, 환자분하고 이제 측정자가 측정을 네. 하죠. 우리 손발 그 끝에 보면 주위 보면 이게 대표적인 장기를 대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류 신호를 측정을 하는 거죠.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거나 또 뭐 어디 갇혀 있어서 뭐 폐쇄공포증을 느끼거나 그런 검사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 의외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전신 상태를 좀 어떻게 보면 점검하고 또 검사하고 진단 후에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양한 증상들을 좀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 어떤 거죠? 아까 담독소 치료 자체가 다양한 증상을 동시에 두 마리 네. 토끼 잡는 치료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처방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바나베 천마탕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드시는 처방은 아닌데 담에서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서 두통과 어지럼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 쓰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방 처방에는 이와 같이 담독소 치료를 통해서 소화기 증상도 개선시키면서 다른 증상, 뭐 호흡기, 뭐 심장 질환, 근육 관절 질환, 두통 이런 것들을 동시에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는데 요즘 이제 예전과 달리 요즘 분들은 이제 식생활 습관이 급격히 변화가 됐죠. 뭐 그렇죠. 밀가루를 먹는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네. 유제품 애들 안 먹던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커피를 많이 먹는다든지 고기를 많이 먹는 네. 몸이 급격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처방dom도 강화시켜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을 하든지 발효하는 방법을 쓰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위장의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취하고 또 담독소가 생기고 적취가 되는 3단계에 따라 치료하듯이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한 단계 우리 쪽에서는 식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고농축 발효 식적 탕약을 쓰고 취하면 네. 담이 생기면 고농축 발효 담원 탕약, 네. 적취가 있으면 고농축 발효 닥치 탕약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독소로 인한 소화기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치료에 도움을 주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미지한 영상입니다. 저렇게 되지는 않은데 쉽게 네. 이해를 도운 거죠. 네. 위하고 장에 보면 이제 지저분한 독소가 많이 쌓이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담독소 치료제는요, 각기 다른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씁니다. 위와 대장에 쓰는 게 다르고 소장에 쓰는 게 다른 거죠. 위와 대장은 차가운 냉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와 장에 있는 담독소를 녹이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해도 독소를 녹여 나오게 해야 돼요.
보시는 것 같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담독소가 우리 위장에 흡수되겠죠. 보시면 저건 뭐냐면 담독소로 인해서 우리 위장 점막과 점막 이면이 창백해지고 지저분해진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약재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네. 약재를 먹고서 흡수되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독소가 제거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맑은 피가 흐르면서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이미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담이 쌓였던 그 위장 질환을 그렇죠. 고쳐가지고 그러면 위장에 있는 독소도 제거되고 같은 원리로 대장에 있는 독소도 깨끗하게 제거돼서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치료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네. 이번에 오게 된 이유는 뭐냐?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머리가 아프고 방귀를 많이 뀌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셨던 분이시고요. 이번에 이제 진단받았던 거는 만성이염, 명시성 식도염 이렇게 진단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잦은 체기, 속쓰림, 역류, 뭐 무름변, 잦은 방귀는 이제 위장 위에 있는 담독소가 많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두통, 멀미, 건망증, 불안증 이거는 이제 전신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병이 아주 오래됐다고 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 5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아니에요? 20대 때부터 그렇다고 말씀, 20대도 더 어릴 때부터. 20, 30년을 같이. 그러니까 네. 그러게 힘들게 어떻게 사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네. 본인이 의사도 아니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환자신데 이번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머리에 꽈리가 있어요. 꽈리가 있으면 뇌출혈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소화도 안 되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멀미가 오거나 건망증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뇌출혈이 될까 봐. 뭐 검사했는데 꽈리가 큰 변화는 없는데 맨날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분 이제 거의 EAV 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담독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치료 이후에 증상도 많이 좋아진 거를 그 수치도 좋아졌고요. 이게 증상에 대한 인덱스거든요. 네네네. 증상 인덱스도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환자셨습니다. 네. 이분이 가장 즐거웠던 거, 좋아했던 건 뭐냐면 본인이 그 진단을 해서 담독소 환자라는 걸 알게 됐고 이래서 소화도 안 되고 두통이 있었던 건데 그게 좋아지니까 그 뇌출혈에 대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나서 좋아하셨던 환자셨습니다. 네, 어떤 증상들은 거의 0에 가깝게 네, 그럼요. 증상이 이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예, 예. 있네요. 네.